1위번은 2026년 시리즈물, 이번에는 이제 법인 영업입니다. 25년도 법인 영업이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림길에 서 있고, 새해 26년에 법인 영업 전성기 복원의 조건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영업은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영업과 유사한 법인 영업들이 있습니다. 패밀리 어슈런스가 있고, 그래서 패밀리 어슈런스 같은 건 이제 논외로 하고 전통적인 법인 영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 영업이 25년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CEO 정기 보험입니다. 법인 영업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CEO 정기 보험이었고, CEO 정기 보험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이제 강화되면서 법인 영업의 황금기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 법인의 가장 황금기로 구가를 했던 것은 이제 피플라이프였고, 그다음에 밸류마크도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법인 영업체들이 있고, 기존의 회사에서도, 일반 지회에서도 이제 조직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법인 영업을 하는 영업조직들이 이제 도처에 이제 있곤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 CEO 정기보험은 이제 법인을 상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CEO 정기보험을 파는 개별 FP나 조직들은 대부분 법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일부 인정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영업의 결과물로서 보면 CEO 정기보험 판매량으로 보통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회의 정보를 정확히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실제 법인 영업부에서 왜냐면 중심보험도 팔 수 있기 때문에 했는지 그건 파악이 힘들지만, 그 규모는 한때 100억대가 이렇게 넘어고, 지금은 거의 글쎄요 한 10억도 타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정기보험의 경쟁력의 하락이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 CEO 정기보험 경쟁력 하락은 이거는 이제 보험사의 손익 판단, 그 다음에 감독 당국의 수의차 작성 계약, 그리고 국세청의 예를 들면 탈세, 이런 관련된 이슈, 이게 삼각축으로 규제를 받아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CEO 정기보험을 내가 누구한테 가입을 하면 5년 되면 원금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포장받고 원금 나오고 그동안에 이제 세제 혜택 받으면 뭐가 문제냐 해서 다 판 거죠. 그리고 법인 컨설팅 없이도 개인도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였고, 어떤 면에서 이걸 또 수시차 작성 계약으로 이제 법인을 아는 어떤 FP들이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서 수시차 작성 계약으로 많이 해왔다.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일단 감독 단계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최증형 정기보험이 실제로는 손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금융당국과 이제 국세청의 압박과 이런 걸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CEO 정기보험의 경쟁력을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법인 영업의 솔루션이 없어진 거나 침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침체됐다고 하는 과정은 CEO 정기보험 판매량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CEO 정기보험 말고 현재는 7년짜리 그다음에 중장기납 중심보험으로 법인 영업도 많이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정기보험 경쟁력이 약하지더라도 본래 보험 리드 컨설팅 이런 것으로 과정으로서 잘 커버치고 있는 조직은 이제 일부러 이제 보여진다. 그래서 중장기라고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전환한 거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CEO 정기보험만 갖고 법인 영업이 많이 쇠퇴했다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인 영업도 상당히 역사가 돼서, 처음에는 법인 영업은 법인 컨설팅이랄지 여러 가지 세무 지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 교육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거죠. 법인 전문 지회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봤자 고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이제 TM 부서랄지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고객을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갔는데, 왜냐면 그러면 자문 컨설팅 조직의 도움을 받고 DB를 받고 하면 자기가 수수료를 전부 다 못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B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세무 지식은 자기가 아는 세무사 또는 뭐 자기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독립해서 하겠다 해서 그런 조직에서 나와서 일반 수수료를 많이 주는 어떤 대형 조직의 지사랄지 FP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자기가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는 법인 영업 조직들이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이 과정에서 더 줄어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 영업은 항상 그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뭐 가압승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업원 복지기금 또 지금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뭐죠? 뭐 주식 소강 문제랄지 이런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서 이걸 계속 왜냐하면 법인들은 어마어마한 DM을 받고 또 상담 전화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같은 회사로부터 여러 번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계속 제안을 받는데, 이게 계약도 했고 또 제안도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 거쳐서 이제 만날 법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와야지 접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곳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 법인영업 활성화되면 거기에 이제 똑똑한 사람 나오고 또 지원 인력도 가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커져가는데, 피플라이프가 과거보다 법인 영업에 있어서 주도성들을 좀 포기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수한 하나생명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철학은 개인역조직을 키우겠다 이런 거고, 법인도 여러 가지 좀 리스크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어하고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리딩 컴퍼니가 새로운 이슈와 영업 솔루션을 가지고 리딩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여진다. 그리고 그 후발사들은 예전에 피플라이프만큼 그 리딩 지혜의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법인영업의 침체가 지금까지 길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상품 CEO 정기보험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거고, 이제 종신보험, 특히 중장기납 종신보험으로 그 솔루션을 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나아지겠지만 CEO 정기보험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경쟁적 요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물론 가봐야겠지만 그걸 리딩할 수 있는 회사가 또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 영업 전망도 올해 이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